좀 긴장되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혜입니다. 먼저 제가 당의 당무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당원들과 동지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은 동지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부터 저희 기조였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대표께 건의했었습니다. 당협위원장 물갈이 문제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당을 위해 헌신한 당사들에게 당무감사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물갈이 대상 범위도 핸드폰만 들고 당협을 운영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즉시 바로 물갈이를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만회할 기간을 줄 것을 또 그 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유예 기간을 두고 10%, 20% 차근차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진정한 애당심으로 홍 대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유보할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합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을 그렇게 아깝게 안타깝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저희 진심 어린 충원을 무시하고 오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명의 국회의원과 5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히 분명히 최고위원 회의 때 명단 발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과는 상관이 전혀 없이 전체 명단이 아주 계속해서 모든 카톡방은 물론이며 언론에 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이번 당무감사에서 1권역 기준 점수인 55점을 넘지 못해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제 당협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들었었고 왜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간간히 듣고 있었지만 설마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설마 당이 그 정도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로 당을 믿었습니다. 당에서 저에게 보내준 당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 평가 종합 점수는 53.86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교체 대상 커트라인 점수 55점보다 약 1점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서초갑 당협위원장 박탈은 당무감사의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많고 탈락 기준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저를 희생시키려는 음모가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면과 내용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일단 서초갑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절대 전락공천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저나 자유한국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 신문 또는 인사들의 의견을 주로 듣고 마치 그것이 서초갑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당무감사에 평가 반영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이렇게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당 최고위는 지난 금요일 당협위원장 탈락 커트라인을 1권역 55점, 2권역 50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 평균에 비해 원외 평균은 51.598이었습니다. 거의 10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 일권역인 경우에도 사실은 54.879로서 55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저희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54.879인데 왜 55점이냐고 지적을 했더니 갑자기 너무 당황해하면서 반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뜬금이 없죠. 커트라인 점수를 반올림해서 정한다니 원내 평균 점수에 비해서 8점 이상 높은데 당시 탈락 커트라인을 정할 때 1구역과 2구역을 달리한다고 해도 1권역 평균값보다 높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구역 원외위원장 탈락 점수를 55점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내와 원외의 평균 점수를 감안하고 1지역과 2지역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외위원장의 경우 점수를 50점으로 하거나 전체 원외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55점 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관철시켰습니다. 그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방문권으로 저와 협의할 때 일본에 갈 것이 아니라 지역 관리나 잘하라고 한 점, 당일 최고위원 회의 이후 언론과의 미팅에서 최고위원의 최고점 점수를 1등, 2등, 3등을 알려주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결과를 소개한 것을 보면 이미 대표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위에서 저에게 능력 없는 것들은 빼내야 한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1권역 원외위원장 탈락 기준을 55점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홍 대표는 그 점수가 기준이 되어야지만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당협위원장 탈락자 면면을 보면은 홍 대표께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해 당사자를 결정했다라는 주장은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홍 대표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 당무감사위원장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 하지만 당무감사위원장은 그 전에 이미 인사를 와서 저희들과 한번 안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홍 대표께서는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는 점수가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당협위원장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당협위원장, 복귀를 하거나 복귀할 예정인 바른정당 국회의원 대상지역 당협위원장들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바른정당으로 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직 강화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박탈했던 70명에 가까운 신입 당협위원장을 홍 대표는 함량 미달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중 상당수를 이번 당협위원장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른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려서 그 자리에 조직 강화 특위에서 열심히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들은 홍 대표의 대선을 치렀던 우리 당의 전사이자 전우이자 당원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최선두에서 당협을 유지하면서 홍 대표를 지지했던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된 지 약 6개월이 된 그들이 대선과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지역 기반을 다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원을 모집하라. 전술핵 배치 서명을 받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당원 교육을 시켜라라고 많은 지시가 당에서 내려왔지만 그들은 묵묵히 그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토세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대표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대선 후보로서 밀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고맙다라는 인사는커녕 지금 이제 바로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당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홍 성향의 당협위원장, 홍 대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당협위원장은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사구팽된 당협위원장들 자리에는 친홍 핵심에 줄을 대고 당협위원장 낙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친홍인 사람들이 줄 서는 데가 어디다. 라인이 어디다. 이 당사 안에서 누구에게 줄을 대면은 홍과 가까이 갈 수 있다.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유여회는 친홍이 아니다. 홍과 친하지 않으니까 유여회는 멀리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카톡방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심심찮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친홍에 동의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은 능력이 부족해도 살려주고 저처럼 바른 말을 하는 당협위원장은 잘라버렸다면 바로 자유한국당을 친홍 일색의 사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숨겨진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홍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홍모 씨를 영입하려고 한다더라, 김모 씨를 영입하려고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만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싹을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정말 아니다, 이건 저한테 맞지 않는 거라고 난색을 포해도 사람들은 저에게 그걸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여회가 서울시장에 나서려고 하니까 저를 주저앉힐 의도로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오늘 오전 내내 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터 서초갑을 노리는 당내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었고, 모 우리 당의 중견 여자 의원이 그 젊은 비례의원을 데리고 서초갑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혹은 바른정당의 대표였던 국회의원을 다시 영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를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혹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당협과 달리 서초갑은 당무감사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서초구 아파트 재개발 문제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공개를 원하면 공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화로 직접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초갑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는 정말 철저히 본인도 관여를 하겠다는 등 당무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무감사위원장의 영역은 그야말로 공정하게 당무감사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천이니 지역에 있는 재개발 문제니 라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당무감사를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하나, 홍 대표가 지난 탄핵 당시 당을 배신했던 바른정당과의 추잡한 뒷거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약이라도 바른정당의 국회의원과 일부 당협위원장 그리고 원외위원장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 지난 대선 당시 새롭게 영입되어 홍 대표와 당을 위해 분골쇄신한 신임 당협위원장 상당수를 배제한 자리에 친홍 성향의 인물을 앉혀 당을 사당화하려는 것이다.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적 공천을 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홍 대표에게 맞서서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처음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들었던 모욕과 협박이 생각이 납니다. 너까짓 것이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어디를 나가라고 하던 목소리.
협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젊어져야 되고 당이 바뀌는 것이 제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친박을 탈퇴하기 위해서 친홍이 된다면 그건 저희 당이 절대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남아서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것은 보수우파의 집을 만들고 보수우파들이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득권을 돕기 위해서 또는 홍 대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통과하고 나니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던 모 의원도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악착같이 뺏어도 갔습니다. 최고위원이지만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다. 7월 3일 이후부터 저는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동지들에게 내부 총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바로 보수 우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서초갑에서 국회의원을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이 당 안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의 집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 하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보수 우파의 갈 길 잃은 보수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정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지금 싸우고 싶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보수를 대변해서. 보수들은 지금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발언권을 빼앗겨도 나대지 말라고 해도 최고위원 순서를 무시하고 저보고 뒤에 가라고 해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장 때도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당론을 따랐습니다. 욕을 먹어도 참고 있었습니다. 당론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이철우 최고가 사퇴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바로 제가 앉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정책위 의장이 그 자리에 앉아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저는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원의 당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보수의 집이어야 합니다. 당대표의 사당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 국민들은 비선에 정말 질려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구에게 줄을 대면 된다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바쁘다고 합니다. 바로 공천에 힘을 쏟기 위해서 그 비선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은 투명해야 합니다. 절대 누구 한 사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동지의 손을 쉽게 놓아서도 안 됩니다. 보수의 싹을 자르고 싶어도 잡초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의 봄도 찾아야 합니다. 정권도 견제해서 싸워야 합니다. 갈 길이는 잃고 울고 있는 보수의 눈물도 닦아야 합니다. 비선과 사당화가 싫어서 지금 우리는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개인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당이 아닌 당원의 당, 보수우파의 당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저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보수우파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은 들지만 보수우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의 당이 되거나 분열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습니다. 가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어도 가겠습니다.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자리를 넘겨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제가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키겠습니다. 전당대회 나갈 때 저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전화 내용은 녹음으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해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위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서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진정한 보수의 집으로 찾아올 수 있게 자유한국당은 변해야 합니다. 일요일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니요, 질문은. 예, 내용이 충분히 많이 시켜있지 않나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이야. 저보고 서초 지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죄송해요, 고의 언니.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